안녕하세요. 허쌤 한국어 허지영입니다. 이번 문법은 거든요입니다. 문법 거든요. 거든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듯 말하고 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거든요의 뜻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그 내용의 이유가 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바쁜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동사, 형용사, 명사의 거든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동사 가다와 형용사 힘들다를 먼저 볼게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일 때는 과거를 나타내는 at이 옵니다. 그래서 갔거든요, 힘들었거든요가 됩니다. 현재는 동사 가다와 형용사 힘들다에서 다를 지우고 거든요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거든요, 힘들거든요 라고 합니다. 미래나 추측을 나타낼 때는 을, 리을, 거거든요를 씁니다. 갈 거거든요, 힘들 거거든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사를 볼게요. 받침이 없는 명사 친구와 니은 받침이 있는 애인이라는 명사에 거든요가 옵니다. 과거라면 받침이 없는 친구는 친구였거든요. 니은 받침이 있는 애인은 애인이었거든요 라고 합니다. 현재는 받침이 없으면 거든요, 있으면 이거든요를 써서 친구거든요, 애인이거든요 라고 합니다. 현재의 거든요와 다르게 바뀌는 과거 at거든요, 없거든요를 보겠습니다. 현재의 거든요는 기본형에서 다를 지우고 거든요를 붙여주면 됩니다. 덥다, 덥거든요. 쓰다, 쓰거든요. 걷다, 걷거든요. 마시다, 마시거든요. 형용사도 동사도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다를 지우고 거든요를 씁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at이나 ot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바뀝니다. 덥다, 비읍 받침이 ot을 만나면 우로 바뀌죠. 그래서 더웠거든요. 쓰다가 ot을 만나면 모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썼거든요. 걷다, 디귿 받침은 리을로 바뀝니다. 걸었거든요. 마시다, 이 모음과 모음이 더해져서 엿이 되죠. 마셨거든요. 거든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 거든요와 이유의 거든요라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설명의 거든요는 나는 알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모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화가 시작되는 앞문장에 거든요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뒷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가 고파서 시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가게가 없어졌어요. 배가 고파서 시장에 간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가게가 없어졌어요 라고 뒷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의 거든요입니다. 이유의 거든요는 대부분 마지막 문장에 거든요가 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피자 먹을래요? 아니요, 안 먹을래요.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아니요, 저는 안 먹을래요.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피자를 안 먹는 이유는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거든요 라고 이유의 거듭요를 사용합니다. 설명의 거듭요는 대부분 대화의 시작에 오고 다른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유의 거듭요는 대부분 대화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사용합니다. 청소 안 했지요? 아니거든요. 했거든요. 피자 한 판 다 먹을래요? 됐거든요. 자주 사용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청소 안 했지요? 아니거든요. 했거든요. 피자 한 판 다 먹을래요? 됐거든요. 거든요 문법은 글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또 질문할 때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대답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시청에서 큰 행사가 열리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할 때 거든요 사용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큰 행사가 열리거든요 라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든요 문법은 글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설명의 거듭요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근처에 한국 식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정말 맛있고 친절해요. 그래요? 주말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한 번 더. 시장 근처에 한국 식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정말 맛있고 친절해요. 그래요? 주말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다른 상황입니다. 왜 여기로 가요? 학교 가는 길은 오른쪽 길 아니에요? 오른쪽 길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가 좀 더 빨라요. 왜 여기로 가요? 학교 가는 길은 오른쪽 길 아니에요? 오른쪽 길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가 좀 더 빨라요. 다음은 이유의 거듭요입니다.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내일 저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속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내일 저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속이 있거든요. 다른 상황입니다.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너무 피곤해요.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다시 한번.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너무 피곤해요.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이번에는 설명의 거듭요와 이유의 거듭요를 같이 말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로 부산에 가는데요?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있거든요. 그래요? 시간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방학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국제영화제가 있거든요. 시간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방학했거든요. 길 안내도 거듭요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요? 네, 곧장 가면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네,
곧장 가면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혹시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약국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있을 거예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약국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있을 거예요. 혹시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요?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보이거든요. 건너면 바로 있어요.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보이거든요. 건너면 바로 있어요. 거듭요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저 사이다 주다. 술 못 마시다. 어떤 문장이 될까요? 저는 사이다를 주세요. 술을 못 마시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 사이다를 주세요. 술을 못 마시거든요. 오늘 못 만나다. 일이 너무 많다. 오늘은 못 만나겠어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은 못 만나겠어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침 늦게 먹다. 그래서 오늘 점심 안 먹다. 문장 만드셨어요?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안 먹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안 먹을 거예요. 떡볶이를 잘 먹네요. 간장 떡볶이 만들다. 맵지 않다. 맛있다. 어떤 문장이 될까요? 간장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맵지 않고 맛있거든요. 다시 한번. 간장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맵지 않고 맛있거든요. 거듭요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새 노트북을 샀네요. 예전 노트북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새 노트북을 샀어요. 느리다 거든요. 느리거든요. 하지만 예전 노트북은 과거이기 때문에 너무 느렸거든요.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새 노트북을 샀네요. 예전 노트북은 너무 느렸거든요. 그래서 새 노트북을 샀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싶다 거든요. 그러면 싶거든요가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거든요. 네, 핵심 정리합니다. 동사, 형용사 뒤에 오는 거든요는 나는 알지만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거든요와 이유를 나타내는 거든요가 있습니다. 거든요는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글에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발라드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들어요. 발라드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들어요. 한 번 더. 발라드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들어요. 네, 오늘도 참 잘했어요. 모두들 힘내요. 고맙습니다.